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테슬라의 차트와 리플의 차트입니다. 자, 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이죠. 차트가 테슬라와 리플코인이 동일하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4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41달러 뭐 꿈과 같은 숫자죠. 근데 이러한 분석 결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뭐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긴 횡보 기간을 가지고 나서 상승력을 높였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리플코인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3,000원 라인대에서 3,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답답한 흐름은 맞죠. 그냥 지속적인 횡보 라인만 가져오다 보니까 언제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할 거냐, 그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긋지긋한 횡보 라인을 있어야지 확실한 가격이 지지를 받고 그 가격 지지받은 다음에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41달러 꿈과 같은 숫자지만 이 부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횡보 기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제가 리플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리플코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00원대 그리고 3,500원 라인대,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씩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어느 정도 올라온 단가다 라고 한다면 여기 박스권을 못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오래 해보셨던 분들,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던 분들도 분명한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근데 내려갈 때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올라갈 때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죠. 어떻게 리플이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자, 지난 1,500원, 1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리고 2,000원을 돌파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조정 라인을 받고 움직였다. 다시 한번 조정 라인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 이러한 긴 횡보 기간은 당연히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낼 거니까 우린 조금 더 돈을 투자했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상승 모멘텀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CBDC는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젠 디지털화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 말인즉슨 장기적으로 봤을 때 RWA, 실물 자산과 같이 연동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리플한테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한 번에 뚝 하고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이야 뭐 3,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지만 1,000원대 밑에서도 계속적인 이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0원 밑에서 있었던 리플코인,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3,000원대 올라와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시 3,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여전히 3,5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다. 이 부분 이제는 고점이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리플 코인에 투자하는 관점은 충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고, 차트 분석 또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완료가 돼야지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수익관이 충분하다. 근데 비중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죠. 매도를 한다라는 것도 말 그대로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매입 단가가 틀리고 모든 분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 또한 틀립니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저한테 문자 1번 넣어주신 모든 분들한테 문자 먼저 넣어 드릴 거고요. 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니플코인 움직임 한번 보시죠. 장 업비트 기준으로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방 압박 받다가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 개인 투자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못 버티거든요.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비중을 추가합니까? 가장 흔히 얘기하는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 자전거래가 뭐죠?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줌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항상 뺏으면서 비중을 추가할까? 왜냐하면 고래들은 매집 라인이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자, 매집이란 게 뭡니까? 그냥 매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시죠.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시장가 절대 매수 안 하죠. 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까지 비중을 추가하고 싶지 않거든요. 항상 저점에 매수하고 싶은 게 고래들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니까 고래들 입장에선 잠재적인 매도 물량,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뉴스인데 1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고래가 1조를 팔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 우리도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뉴스죠. 자, 이런 뉴스 당연히 고래들이 원하는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는 겁니다. 왜? 1조를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박살났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면 생각해 보시죠. 자, 리플이라는 고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고래가 리플을 갖고 있는데 이 고래가 1조를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그냥 마켓에다 내놓겠습니까? 시장에 내놓을까요?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박살납니다. 3,000원 바로 이탈하고 2,000원대 라인에서 유지를 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죠. 변동성을 보였지만 해당 바닥 구간을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말인즉슨 1조를 팔았다라고 해서 시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한테 곧바로 넘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를 먼저 찾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록딜이라고도 합니다. 자, 블록딜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단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줄 테니까 1조를 받을 사람, 그래서 물건을 살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1조를 매수한 거예요. 당연히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1조를 매수했다는데 생각해보면 매도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조를 매수한 고래도 굉장하죠. 그만큼 지금 단가에도 굉장한 매력적인 단가를 느끼고 있다. 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고래들의 손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부분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뉴스에 고래가 팔았다. 뉴스에 고래가 샀다.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같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본 바탕은 니플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고래들의 움직임, 그런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0일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짜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다시 고래들이 산다라고 해요. 2.6달러 회복의 관건이다. 이게 12월 21일 날
나왔고요. 같은 날짜 나왔던 뉴스 또 보시면 자, 고래들은 폭락장에서 110만 개를 매수했다. 어떤 걸? 니플의 고래들이 말이죠. 이것 또한 12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12월 20일에는 1조를 팔았다고 하더니 21일에는 다시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이 매수하는 것은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실한 저점이 아니면 매수 안 한다라는 게 바로 고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했다가 다시 또 고래가 매수한다고 하니까 또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고래들은 확실한 건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12월 21일 날짜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최근 하락은 소음에 불과하다.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크게 추세를 이탈한 걸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변동성에 대해서 추세가 이탈한 게 아니라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최고 밑으로 내려간 단가가 3,000원을 이탈했다 하지만 다시 반등력을 보여주고 올렸고 다시 한번 반등력을 보여주면 올리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까? 개인들은 가장 못 버티는 건 뭡니까?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하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온 단가라고 하니까 고점 라인에서 횡보 라인을 하면 당연히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긴 매수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부분을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21년도와 모습이 동일하다. 자, 2021년도 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입니까? 바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거든요. 정권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2,000원 라인 때 터치하고 나서 어때요? 하방 압박 그리고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 기간에 횡보 라인을 가져왔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니플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니플의 모습 속에서 니플의 모멘텀이 강력하면 뭐하냐? 못 올라가는데 그냥 이 니플을 사는 것은 우리의 기회비용을 버리는 짓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3,000원 위로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답답하시죠? 후회되실 겁니다. 이때라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달 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1,000원대 라인을 못 돌파하는 니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다시 3,000원 위로 올려놨다. 근데 지금 2024년,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트럼프 정권이 바뀌는 기대감이 나오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상승력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치가 더욱더 끌어올라갈 거라는 거. 이 부분을 함께 판단해 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면서 트럼프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고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SEC 위원장을 2021년도에 임명하면서 바닥 구간을 코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이 SEC 위원장 또한 내가 취임하면 잘라버릴 거야. SEC 위원장 벌써 얘기했죠. 1월 20일 날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정책적 방향성과 공약들이 하나씩 지켜진다. 당연히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 코인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비슷할까요? 니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한 달 전 1,000원대 밑에서도 모멘텀은 동일했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권을 가져갔고 지금 3,000원대 매수했다가 이 해당되는 모멘텀이 똑같은 내용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 없겠죠. 왜? 모멘텀의 변동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멘텀 중에 나온 부분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하나뿐이라는 거. 그렇다면 ETF, IPO 이러한 부분들로 추가적인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대 심리가 발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지만 못 올라간다. 1,000원대에서 말씀하셨던 분들과 똑같은 말씀하시면 또 한번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코인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큰 상승력에 대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자, 이게 12월 23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역대급 강세장을 예고하고 있다. 비트스탬프는 니플의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이 뉴스 한번 좀 보시죠. 자, 이 뉴스 보시면 1000개의 니플만 갖고 있으면 재정적인 자유가 가능한데 너무 일찍 매도하지 말라. 왜 일찍 매도하지 말까? 자, 우선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인즉슨 달러가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고 그 부분은 바로 RWA 뭡니까? 실물 자산과 같이 연동되어 있다. 자,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많이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코인 시장은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제는 실물 금액에 해당되는 강력한 고래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 부분을 통해서 블랙록은 무엇을 말합니까? 블랙록은 RWA를 펀드로 구성화했어요. 이 부분이 이미 승인되었고 펀드로 나와 있죠. 그 말인즉슨 이제는 실물 경기로 움직이고 있는 코인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의 공약과 비슷한 부분이 하나가 뭡니까? 바로 비축 자산. 자, 제가 이 비축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비축해 놓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템포 더 나가서 이제는 코인을 비축해 놓겠다. 달러와 동일한 역할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미 연준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코인을 비축해 놓는다는 것은 이게 제도화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줬지만 공을 의회로 넘겼어요.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구성되어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대부분 잡았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힘은 트럼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먼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9월 뉴스를 보시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두 가지의 업그레이드를 각각 다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을까? 기관용으로 설계한 이유는 뭡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니플은 기관용으로 이 부분을 설계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수수료는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니플로 결제한다라는 거. 그 니플로 수수료가 결제했으면 그 니플은 소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한텐 장기적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니플의 ETF도 말이 엄청 많죠. 자, 이 말 그대로 니플의 ETF는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펀드라는 거. 이러한 펀드가 나온다. 그리고 니플의 ETF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초자산이 니플이 되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니플이 된다면 고래들 입장에서 니플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싶겠죠. 니플 ETF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ETF가 최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판단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뉴스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의 노림수냐? 이건 이 뉴스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라는 거.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 그리고 매집에 있습니다.
자, 최저가에 매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이러한 매집 구간을 가져가는 건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집 라인을 최저가 라인을 먼저 가진 다음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 그럼 뭡니까?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만 이 라인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는 없으니 이 라인대에서 가장 저점 라인에 우리는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횡보 라인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4,000원대를 찍었다가 다시 3,000원대, 다시 3,500원 위로 올렸다가 다시 3,000원대, 다시 3,000원대 500원 위로 올렸다가 또 한 번 3,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와중에서 개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봉 전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양봉 전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이 고래의 또 다른 모습인 공매도라는 세력들의 움직임에서 그들의 상한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은 매매 대응 전략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만약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